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유옥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찬진 구청장님과 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진 의원입니다. 저는 동구의 현안에 대해 구청장님과 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님께 구정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26년 재물포고 출범과 발전 방향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1일 재물포구가 출범하게 됩니다. 재물포구의 출범은 인천의 역사와 문화가 깃든 지역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하며 원도심 부활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구역의 변화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를 재설계하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구 차원에서 명확한 발전 방향과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인천광역시는 2040 도시기본계획 및 2030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을 발표하며 변화된 여건과 정책을 반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구도 작년 수립한 2040 동구 도시종합발전계획을 상위계획 변경에 맞춰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6년 재물포구 출범 또한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닌 도시계획에 따른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담은 발전계획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동구는 2040 동구 도시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며 지속가능한 미래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민관, 학연, 건버넌스 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2040 동구 도시종합발전계획 수립 이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체계 구성이 필요합니다. 구청장님께 현재 협력체계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재물포구의 출범은 지역 발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인프라 개선, 문화 발전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구 차원에서 종합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특히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발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도시기본개혁은 이러한 중요한 목표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물포고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의 결정만 기다리지 말고 동구에서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의견 제시에 나서야 합니다. 동구 차원에서 발전 방향과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재물포고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청사 위치 선정은 재물포고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자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핵심입니다. 재물포고 출범 관련 중구청장은 2024년 9월 4일 인천일보 기고를 통해 재물포고 청사 위치를 전동 2-1번지 부지 인근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였습니다. 반면 인천시는 청사를 배달이 인근으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중동구 주민들에게 불합리한 접근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구청이 입장을 표명한 것과 같이 동구청의 입장 표명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청사 위치 선정에 대해 동구청의 명확한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중구청과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지역 통합과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두 구청 간의 협력을 통한 청사 위치 선정은 재물포고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재물포고 출범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물포고의 발전 방향과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동구가 주도적으로 나설 방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청사 위치 선정 과정에서 동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에 대한 동구청의 구체적인 입장 표명 계획은 무엇입니까? 셋째, 재물포고 출범 이후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을 위해 동구가 준비 중인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송림 패션몰 매입 후 도시숲 조성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인천 산업발전의 중심지였던 동구는 공업지역이 전체 면적의 49.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화 과정에서 급격히 개발되면서 공업 지역의 비중이 높아지고 반대로 녹지 공간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녹지 지역은 0.940 제곱킬로미터로 12.43에 불과하여 인천 내에서도 녹지율이 가장 낮은 지역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와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주민 1인당 8.65제곱미터인 반면 동구는 1.73제곱미터로 인천 내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녹지 부족은 단순히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기질 악화와 도시 열섬 현상, 기후 현상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여 주민들의 건강은 물론 삶의 질 저하에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동구 내 송림동 지역은 숲이나 공원이 거의 없어 주민들이 자연을 누릴 수 있는 휴식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근 송림 패션몰이 공장 부지 분할 매각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려를 표명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지를 공공의 목적으로 구해서 매입을 진행하여 도시숲으로 조성할 경우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약 2만 3천여 명의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송림 1, 2동, 송림 3지구, 송림 6지구, 송현 3지구 등 재개발 재건축이 완료되면 약 3만 명의 인구가 추가로 늘어나는데 총 5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도시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송현근린공원이 인근 주민들에게 중요한 녹지 공간을 활용하고 있으나 향후 인구 증가로 인해 기존 공원만으로는 주민들의 녹지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송림 패션몰 등을 유휴 공간을 매입하여 도시숲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송림 패션몰은 초기에는 다양한 소규모 상점들이 모여 송림동을 대표하는 쇼핑몰 중 하나로 자리 잡았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공실이 증가하고 현재는 패션몰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해 유휴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용되지 않은 건물, 방치된 땅 등 유휴 공간을 도시숲으로 조성할 경우 주민들에게 쾌적한 녹지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환경적,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타 지역의 성공 사례를 보면 서울 마포구 경인선 숲길은 폐철도 부지를 녹지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산책로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였고, 대전 중구 서대전 광장은 원래 있던 군부대를 공원화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주민들의 여가와 소통을 위한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유휴공간의 공원화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므로 송림 패션몰 부지가 도시숲으로 전환 시 등구의 부족한 녹지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구에서 녹지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또한 도시숲 조성 외에도 녹지 확대를 위해 대체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장애인 취납 미용실 조성 필요성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기준 동구의 등록 장애인 수는 4,712명으로 이는 인천 지역 10개 군구 중 장애인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동구간 내 약 205개 이상의 이미용 시설 중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취납 미용실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중증 장애인들은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외에는 일상적으로 이미용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활동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미용실에 가더라도 출입구 문턱, 샴푸대 높이, 고정된 미용 의자 등 시설의 물리적 환경이 장애인들에게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미용실의 입장에도 미용 의자로 옮겨 앉는 건 역시 난간이며 대개 거울 앞에 고정된 채 움직일 수 없는 구조이고, 전동 휠체어 이용자는 단차나 휠체어 등의 무게 등으로 인해 접근이 매우 제한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과 시각장애인 경우에는 소음 및 환경적 요인에도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취납 미용실을 직접 조성하거나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노원구는 장애인 미용실을 직접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동작구는 장애인 취납 미용실 지정 이동식 샴푸대 설치, 이용 보조금 지원 등으로 장애인의 미용실 접근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구에서도 장애인 취납 이용실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다음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먼저 동구는 타구에 실시 중인 장애인 취납 이용실 지원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동구에 유사한 지원 정책을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도입이 어렵다면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명확히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임용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부 차원에 마련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동구가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북성포구 매립 후 조성 시 주민 의견 반영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성포구는 동구의 역사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지역입니다. 이러한 북성포구 일대를 매립하여 새로운 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은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주민들에게 새로운 휴식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처음 추진된 이후 무허가 횟집 문제로 인해 2년 넘게 사업이 중단되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최근 구에서 횟집과 보상 협의를 마무리하면서 사업이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매립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며 이후 상부에는 광장과 공원 등이 조성될 계획으로 구체적인 시설 구성은 향후 협의를 통해 결정될 계획입니다. 동구는 주민 휴식 공간이 부족한 지역으로 이번 북성포구 매립 후 조성되는 친수 공간은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여러 사업 사례를 보면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형식적이고 제한적인 방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설명회나 공청회가 열리더라도 참여 대상이 제한적이거나 참여한 주민들의 의견이 실제 계획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주민들의 불만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업 완료 후에도 주민 만족도를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북성포구 친수 공간 조성 사업과 동구의 환경과 주민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성공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매립 이후 조성 계획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안전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물치도 활성화를 위한 동구의 역할과 방향과 관한 질문, 인천 동구장학재단 사업 확대 및 장학기금 재원 증대 방안 필요성에 관한 질문은 서면 질문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